실제적으로 부모의 역할은요, 나이별로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가 0세에서 1세 사이에 엄마는요, 보육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세에서 3세 사이에는요,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양육자의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3세에서 7세 사이에는 아이가 잘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 해야 할 것,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줄 수 있는 훈육자의 역할을 해야 하고요. 7세에서 12세 사이에는요, 격려자의 역할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12세에서 20세 사이에는요, 상담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세에서 20살 사이면은 나름대로 내면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치열해요. 자기 스스로의 옳고 그름도 나름대로 판단하려고 하고 가치관을 막 만들어가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시기까지도 우리는 어떤 입장으로 남아 있습니까? 엄마들은 대부분 훈육자 혹은 양육자 수준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들과 엄마 사이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엄마가 뭔데? 엄마가 뭔데? 내가 뭐 엄마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니까 격려자의 모습으로서 잘하고 있구나. 힘들고 어렵지? 엄마가 응원하고 있어. 한 걸음 물러서서 격려해 줄 수 있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담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이 가진 세상의 크기는요, 뭐와 동일하냐면 그 사람이 가진 정보의 크기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쉬워요. 의사 집안에 의사가 많이 나오고요. 연예인 집안에 연예인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요, 그쪽 분야의 정보가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정보가 많다는 것은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인맥도 마찬가지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관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글로벌 리더로 우리 아이를 키우고자 한다면 당연히 그 아이가 자라고 있는 환경 혹은 그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가 당연히 훨씬 더 많은, 아이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영향력을 끼쳐야겠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까지 정보의 크기가 며칠 전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제 후배의 딸내미를 만났는데 굉장히 조신하고 이쁘고 착하게 생겼어요. 뭐가 되고 싶니? 그랬더니 가수요. 아니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요.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아직은 어리니까 뭐 여러 가지 할 말 없지만 가수라는 직업 주변에는 1000개도 넘는 직업이 더 있어. 그거에 대해서도 혹시 궁금하면 예를 들어서 가수라는 직업이 있으면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만드는 사람, 노래를 녹음하는 사람, 그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서 멋지게 기계를 만지는 사람,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주변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네. 이런 얘기를 그냥 한국 친구들 굉장히 사회성 바르고요. 시민의식 투철해서요. 깔끔하고요. 매너 좋고 그렇대요. 그래서 한국 친구들을 매우 좋아하는데 좋기만 하다 라고 얘기가 나와요. 성격 좋고 사회성 좋기만 해. 그런데 실제적으로 뭐가 부족하냐 하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이 많대요. 전문성이 대부분 없는 경우들. 왜냐하면 이제 뭐 학부제다 뭐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는 전공이 뚜렷하지 않지만 사실 학생들이 외국을 나갔을 때는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는 얼마든지 찾아서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야의 일을 앞으로 파고 들어가서 해야 될지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 실패들을 안 해봐서 안 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안 하는 거죠. 안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잘 못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그리고 전체를 보는 사고가 부족하고 환경과의 관계 파악이 부족하고 통찰력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어머니들이 잘 알아두셔야 할 부분인데 한국 사회가 국제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지만 그중에 특히 약점인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국제사회에 대한 무관심. 홍콩에서 우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 주변에 누군가가 홍콩 여행 갈 거라고 하니까 한 친구가 조크 삼아서 우산 꼭 챙겨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어머니가 그쵸, 비 올지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애가 어떻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까? 한국인들에게 그만큼 영어가 발목을 잡는 어려운, 아직도 해결해야 할 아주 어려운 문제인 이유는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만 시간의 법칙.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
8시간씩 하면 10년이 되면 10,000시간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그 분야의 엑스퍼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껏 해봤자 하루에 영어 공부 얼마큼 합니까? 2시간? 2시간 풀로 하는 경우도 별로 없죠. 저도 옛날에 한번 그 전화 영어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10분, 하루에 10분 전화 영어.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10분씩 영어 해갖고 한다고 하죠. 외국 애들이 태어나서 애기로 태어나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돼서 어느 정도 어른들과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기 위한 그 시간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와서 하루에 10분 하는 걸로 환산을 해보면 한국 사람 몇 년 해야 되느냐? 100년 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몰입하거나 투자하는 시간이 짧고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맨날 한국 사람들 10년 영어 공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10년이 그 온전한 10년입니까? 하루에 1시간, 2시간 10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한국에 대학 졸업하고 유학할 계획을 세운다. 그 다음에 뭐 이러한 점수 정보 수집으로 높은 득점 계획을 세우고, 혹시 영국으로 갈 거면 이거를, 프랑스로 갈 거면 이 시험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 20페이지 풀고 외국어 공부해서 매일 단어 25개씩 암기한다. 대단히 주도 면밀한 친구죠. 물론 학습, 공부에 관한 이야기가 많긴 하지만 이게 외부적인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 2의 충족을 위해서는 조건 2가 뭐였습니까? 여러 나라를 방문해야 하는 직업. 자, 국제사업가, 국제법률가, 고고학자, 역사학자, 예술비평가 이러한 모델들의 전기를 읽는다. 왜? 자기는 모르니까 어떤 직업이 있는지, 세상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다양한 분야에 관심 가는 분야의 책들을 읽고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그 직업인지를 탐구한 거죠. 그리고 어떤 직장이, 어떤 작업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조건인지 조사해서 그 회사가 입사할 수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